코로나19가 뒷골목의 건달이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입니다. 95%의 생명이 멸종한 거죠. 100가지 생명 가운데 95가지 생명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이정모라고 합니다. 요즘 제 가슴 속에 깊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멸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멸종이라는 단어를 듣고 가슴이 훈훈해지시는 분 계시나요? 설사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멸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련해지겠죠. 멸종은 분명히 슬픈 단어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멸종은 슬프다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멸종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액정 화면을 사이에 두고 대화할 수 있거든요. 저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일하기 전에 서울시립과학관과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일했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뭘 전시하는 곳일까요? 바로 멸종을 전시하는 곳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는 지금 살고 있는 현생 생물들도 있지만 이걸 보려고 자연사박물관에 가진 않죠. 현생 생물을 보려면 동물원에 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은 멸종한 생물을 전시합니다. 3억 년 동안이나 고생대 바닷속을 지배했던 삼엽충도 멸종했고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중생대 대륙을 지배했던 공룡도 모두 멸종하고 말았죠. 옛 생명체들의 멸종 과정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버틸까 고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자연사박물관입니다. 자연사박물관에 가면 이런 지질연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이런 지질연대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살입니다.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는 38억 년이죠. 초등학교 다음에는 중학교, 중학교 다음에는 고등학교. 이런 것처럼 고생대 다음엔 중생대, 중생대 다음엔 신생대입니다. 딱히 외울 것도 없이 저절로 이해됩니다. 고생대는 옛날 생물의 시대, 중생대는 중간 생물의 시대, 신생대는 새로운 생물의 시대입니다.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각 시대마다 살고 있는 생명이 다르기 때문이죠. 생명이 저절로 바뀌었을까요? 앞에 살던 생명들이 지금 살아보니까 좀 지겨운데 우리 실컷 살았어.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리를 넘겨줘야겠네. 이러면서 사라졌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지질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엄청난 격변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자 당시 환경에 맞춰 적응해서 살고 있던 생명체들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거죠. 고생대는 다시 여러 시기로 나뉩니다. 5억 4,100만 년 전에 시작하는 캄브리아기는 지구에 눈이 처음 생긴 시기입니다. 눈이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스노우가 아니라요. 우리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를 뜻합니다. 눈이 생기기 전에는 생명들은 바다에서 입을 벌리고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였죠. 하지만 눈이 생기자 생명체들은 다급해졌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도망을 가야 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또 헤엄치기 위해서 다양한 부속이 몸에 생겨야 했습니다.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졌죠. 이어지는 오르도비스기는 연체동물이 급격히 늘어난 시대입니다.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건이 일어나요. 지구가 갑자기 스노우볼, 즉 얼음덩어리로 변한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온 지구가 빙하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바다로 흘러가야 될 물이 육지에서 그냥 얼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졌죠. 그게 뭐가 문제죠? 당시 모든 생명체는 바다에만 살았습니다. 바다 생명체의 대부분은 깊이 200m의 낮은 대륙붕에 모여 삽니다. 수온이 급격히 변하고 살 수 있는 곳도 줄어들자 당시 생명의 85%가 멸종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대멸종입니다. 실루리아기는 절지동물의 전성기였습니다. 바다와 육지에 다양한 절지동물이 살고 있었죠. 이어지는 대봉기에는 어류가 발생하고 어류가 양서류가 되어 육상으로 척추동물을 진출시키는 시기입니다. 전체 지구가 아주 살기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나불싸 우주 공간에서 거대한 운석이 나라와 충돌합니다.
동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멸종입니다. 생명의 70%가 멸종했습니다. 석탄기는 지구보다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10배쯤 높았습니다. 전 지구가 아열대 기후였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니 온도도 당연히 높았겠죠. 아열대 기후니 매일 비가 왔습니다. 이산화탄소와 온도 그리고 물, 광합성을 위한 완벽한 조건이죠. 식물이 번창했습니다. 석탄기와 폐름기에 쌓인 나무들이 죽지 못한 데 쌓여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바로 석탄이죠. 폐름기는 세 번째 대멸종으로 끝이 납니다. 이때 생명의 95%가 멸종합니다.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던 뜻이 아닙니다. 수십만 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은 거예요.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다 죽어서 멸종하고 5종류만 살아남은 거죠. 그렇다고 5종류가 잘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의 다 죽고 멸종만 당하지 않았을 뿐이죠. 세 번째 대멸종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륙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대륙들이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들어선 겁니다. 살기 좋던 해안선이 줄어들고 사막이 들어져 차 있는 내륙이 늘어난 거죠. 두 번째로는 대기의 산소 농도가 크게 변했습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지금 21%거든요. 고생대 말의 산소 농도는 한때 30%가 높아졌었는데 갑자기 20%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높은 산소 농도에 적응했던 생명체가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것이죠. 설상가상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서유럽 크기만한 현무암 덩어리가 있습니다. 두께가 400m에서 3km나 돼요. 한라산 높이가 1950m입니다. 한라산보다 더 큰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밖에 있는 겁니다. 시베리아에서 100만 년 동안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죠. 화산에서는 다양한 가스가 분출됩니다. 그 가스 때문에 바닷물이 산성화가 되고 침식작용이 일어나고 지구가 더워졌습니다. 식물이 죽어나가자 초식동물이 죽어나가고 그 다음엔 육식동물이 죽어나갔죠. 물론 순식간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최소한 100만 년은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95%의 생명이 멸종한 거죠. 100가지 생명 가운데 95가지 생명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열립니다. 95%가 멸종한 세 번째 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심각한 멸종 사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슬퍼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드디어 공룡의 시대가 열렸으니까요. 중생대에도 중간에 한 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600만 년 전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지구와 충돌했습니다. 그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육지를 휩쓸고 열폭풍이 나고 지진이 나면서 화산이 터집니다. 화산자로 태양이 가리자 식물들이 죽어갔고 이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죽었죠. 이게 5번째 대멸종입니다. 우리나라 꼬마 아이들이 제일 잘 아는 대멸종이죠. 이때 공룡들이 멸종했거든요. 당시 육상에서는 고양이보다 커다란 모든 동물들은 싹 다 멸종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차례의 대멸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멸종도 당시 살고 있던 생명체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지구가 얼음덩어리로 변한다든지 대륙이 마구 옮겨 다닌다든지 거대한 운석이 충돌한 결과였죠. 생명체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공룡은 몸집을 키우다가 멸종한 게 아니라 몸집을 키운 덕분에 1억 6천만 년 동안이나 육상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없어요. 6,600만 년 전 드디어 신생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생대 때 공룡에게 기죽어서 생쥐만한 크기로 야행성으로 살았던 포유류들이 드디어 대낮에 활개를 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덩치도 커졌고요. 급기야 지금부터 700만 년 전 침팬지와 인류가 같은 계통에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인류가 탄생한 것이죠. 생명의 역사 38억 년을 1년이라고 한다면 인류가 탄생한 시점은 대략 12월 31일 오전 10시쯤 됩니다. 오후 4시에는 직립을 합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호모사피엔스 가운데 일부가 밤 11시 50분쯤에 아프리카를 탈출해요. 아프리카 바깥에는 이미 다양한 인류들이 살고 있었죠. 호모 에렉투스, 데니소바인, 플로렌시인, 네안데르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단 5분 만에요. 호모사피엔스는 모든 다른 인류를 해치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았습니다. 생명의 역사 38억 년을 1년으로 봤을 때 12월 31일 자정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지질시대에서는 인류세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인류세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사람과 침팬지가 갈라서
후 인류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사람과 침팬지를 갈라선 700만 년을 1년이라고 생각해 보죠. 700만 년 전을 1월 1일 0시라고 합시다. 그때 인류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수렵과 채집뿐이었어요. 말이 좋아 수렵이죠. 다른 짐승이 먹다 남긴 또 다른 짐승의 십체를 주워 먹는 게 다였을 겁니다. 수렵과 채취는 12월 31일 새벽 6시에나 끝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죠. 신석기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오후 3시에는 도시를 건설하고 밤 11시 40분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는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신석기 시대와 함께 인류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는데 신석기인들이 처음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대신 환경을 바꾸면서 살았거든요.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지르고 저기에 흐르던 물길을 땡겨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수많은 거대 포유류들이 멸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석기 시대에 인류세가 시작됐다면 우리 현대인들이 입장에서 너무나 속편한 겁니다. 모든 게 우리 책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양심이 찔리죠. 게다가 신석기 시대부터 산업혁명까지 멸종한 것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멸종한 생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기 대략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질 시대는 지질학자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질의 특성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뭔가 찾아낸 게 밤 11시 50분, 그러니까 1950년입니다. 이때부터 지구의 모든 지층에서 방사능이 엄청나게 검출됩니다. 모든 땅에서 플라스틱과 콘크리트가 쏟아지죠. 지구에 있는 콘크리트를 모두 모으면 지구를 전체를 2mm 두께로 발을 쓸 정도입니다. 생물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전 세계 지층에서 닭뼈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닭을 공장식으로 대량 사육하면서 전 지구적인 식생활의 변화가 생긴 거죠. 요즘은 과학자들이 대략 1950년을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의 시작점으로 보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출생 때부터 이미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를 겪고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5, 6도씩 한꺼번에 오르다든지 대기의 산소 농도가 떨어진다든지 대기의 산소도가 높아지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업혁명 이후에 점차 높아지던 대기 산소도는 최근 안정화됐습니다. 산소 농도는 21%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문제는 온도입니다. 산업화 이후에 벌써 1.35도가 올랐습니다. 물론 5, 6도까지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유가 없습니다. 2도가 한계입니다. 대기 온도가 2도 상승한 다음에는 저절로 순식간에 5, 6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대기 온도가 평균 2도가 오르게 되면 사방에 국지적으로 5, 6도씩 오른 것이 생기죠. 그곳이 마침 건조하면 산불이 납니다. 요즘도 매년 캘리포니아, 그리스, 스페인 같은 곳에 한두 달씩 산불이 나잖아요.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호주의 들불을 기억해 보십시오. 산불이 나면 산불 때문에 온도가 오릅니다.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돼서 또 온도가 오르죠. 요즘 시베리아의 매머드 화석 가격이 20년 전에 비해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머드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이죠. 기온이 올라가면서 영구 동토층이던 시베리아 툰드라 지역이 녹고 있거든요. 이때 매머드만 나온 게 아닙니다.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메탄가스도 함께 나오죠.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입니다. 산업화 이후 기온 상승 2도라는 방어벽을 지키지 못하면 5, 6도는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섯 번째 대멸종이 완성되는 겁니다. 인류는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뒷골목의 건달이라면 기후위기는 핵폭탄입니다. 코로나19로도 우리는 이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기후위기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지난 5차례 대멸종은 모두 자연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당시 생명은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 대멸종 인류세는 우리 인간 때문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우리만 변하면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고기 소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일, 그게 바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살아남을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